자, 6강 유형편 문제를 볼 텐데,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클리닉 때 했던 기본적인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2차 함수랑 2차 방정 사이의 관계, 다시 한번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a의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 형태가 아래로 올라갈 수도 있고 위로 올라갈 수도 있다. 자, a가 양수라서 아래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x축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교점이 두 개가 생기고 x축하고 만나는 점이 두 개가 생기게 되고, 만약에 x축이 여기서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하면 한 점에서 만나는 접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x축이 밑에서 이렇게 지나가면 만나지 않는 경우도 생성될 수 있다. 아무튼 이렇게 x축하고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즉 x축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되면 x축은 방정식으로 표현했을 때, 즉 식으로 표현했을 때 y는 제로라는 식과 같아.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교점을 구한다라고 하면 뒤에 가서도 똑같이 하지만 여기 있는 식과 정확히는 이 식이죠. 이 식과 이 식을 연립하게 되는 케이스고, y가 0일 때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연립을 해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제로, y자리에 0을 대입했을 때, 즉 2차 방정식이 마련되고, 이거에 정확히 말하면 실근, 이 실근이 바로 뭐가 될 거냐면 2차 함수랑 2차 함수의 y가 0일 때의 교점의 x좌표, 정확히 말하면 x축과 교점의 x좌표가 되겠지. x값 나오니까 이렇게 교점의 x좌표는 2차 방식이 실근과 같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근이 두 개 나온다라는 거는, 교점이 두 개 나온다는 건 실근 두 개 나온다는 건 같고, 교점이 하나 나온다라는 건 실근이 한 개인 경우가 되겠고, 얘는 안 만난다는 얘기는 실근이 빵개, 즉 허근을 갖는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에 대한 정리로서 실근 두 개 가질 조건은 요 2차 방식이죠. 윤식에 대한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얘는 0과 같을 때, 0과 0보다 작을 때. 즉 우리가 이제 잘 들어봐. 구분을 하라고 했어.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게 문제야? 그러면 실근을 구하는 거야. 방정식을 풀란 얘기고. 이거는 뭐냐면 위치관계. 두 점에서 만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혹은 접할 때, 만나지 않을 때는 판별식을 통해서 판단을 해주는 거고요. 위치관계. 알겠지? 위치관계 판별식, 교점의 x좌표를 구해야 되는 경우는 실근, 즉 방정식 풀이. 이렇게 구별해 줘야 되는 얘기야. 489번을 보시면 2차 함수가 두 점과 만났을 때 a, b의 값을 구하세요. 근데 사실 이건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방정식에 대한 이 관계랑 방정식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게 되어 있으면, 교점의 x좌표가 하나는 마이너스 3이고 하나는 플러스 2란 이야기야. 그러면 x축과 교점이니까 우리는 이때 x축과의 교점을 구하려면 y에 0을 대입해서 풀었었지라는 거고, 그 말은 이거에 두 근이 교점 x좌표가 될 건데, 교점 x좌표가 마이너스 3과 2니까 두 근이 마이너스 3과 2겠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a, b를 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얘를 가지고 거꾸로 2차 방식을 작성해 주던지, 아니면 우리가 배웠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도 좋고요. 그러면 또 근과 계수 관계 한번 때릴까? 자, 2차 방식 보시고요. 두 근의 합. 마이너스 3과 2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a분의 b. 지금 부호 고장난 사람들 있죠?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요. 둘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인 거고, 마이너스 2분의 a가 마이너스 1이려면 2분의 a가 1이어야 되니까 a 값은 2. 이렇게 작성이 될 거고요. 그다음 두 근의 곱. 마이너스 3과 플러스 1을 곱해주면 두 근의 곱은 a분의 c, 이거니까 2분의 b.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6, 양변이 2 곱하면 b의 값은 마이너스 12. 이렇게 해서 둘의 합은 마이너스 10. 이런 계산이 가능하다.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아니면 어떻게 된다고? 두 근이 마이너스 3과 플러스 2야? 그럼 2차 방식 거꾸로 이제 풀이에 대한 이야기로 가져가면, 마이너스 3이 근이 되려면 x 플러스 3이라는 인수 필요하고, 2가 근이 되면 x 마이너스 2라는 인수가 필요해. 근데 여기 최고차항 계수가 2야. 그럼 여기다 2를 이렇게 갖다 박아주시면 되는 거죠. 전기시켜서 자리 맞춰주면 돼. 그래서 요거 먼저 곱하는 거야, 요거 먼저. 그래서 2는 이따 곱해주고, x제곱 둘의 합. 그랬더니 플러스 1x 둘의 곱, 마이너스 6은 제로. 전기시키면 2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고, 이게 저식이라고 했으니까 위치 확인. 그래서 a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수 여기 플러스 2 여기 있죠. 그 다음에 b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수 마이너스 12 여기 있다. 이런 식으로 답을 내도 되고, 여기 있지. 방법은 본인한테 편한 방법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유형 2번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위치 관계라는 거예요. 위치 관계는 뭘로 확인한다고? 판별식. 판별식을 가지고 두 점에서 만날지 한 점에서 만날지 만나지 않는지 요거에 대한 얘기를 얘기할 수 있다. 자, 그래서 492번을 보시면 그래프가 x축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돼 있어요. 자,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내가 이 내용을 잠깐 볼게요. 위의 내용 잠깐 조금만 다시 볼게요. 얘는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얘도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에,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이렇게 많이 나와, 2차 함수가 x축과 만날 때 라고만 나오면, 두 점인지 한 점인지 모르겠고 그냥 만날 때 라고 했을 때는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판별식을 요거를 작성해 주셔야 돼요. 요거 만날 때, 마치 우리가 방정식으로 풀 때 실근을 가질 때 이거랑 같은 표현이야. 그냥 하나라도 가져야 돼. 즉 교점이 하나라도 생성이 돼야 되니까 하나거나 두 개일 때 만난다라는 거, 이렇게 만들 수 있겠고, 지금 문제의 차이점은 뭐냐면 지금은 서로 다른 두 점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는 반드시 실근이 두 개, 서로 다른 실근 두 개. 아 그래, 그럼 우리가 알기로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군 이거야. 근데 x축과 교점이기 때문에 x축은 y가 0일 때는 0, 요 2차 방식에서, 여기 식에서죠. 요 식에서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판별식을 써볼 건데 우리 이제 익숙하게 갑시다. 짝수 판별식으로 a고요, x 앞에가 b, 얘가 전부 다 c,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b가 지금 짝수 2k라고 나와 있으니까 반의 제곱, 뭐 마이너스 어차피 제곱되면 플러스 될 거니까 2k의 반이면 k, 마이너스 a가 1, c가 이것 걸어쳐 주시고 c 자리에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4,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우리 다음 파트 배우면 2차 부등식 풀 수 있고, 2차 부등식 풀면 이제 이거 안 없어져. 안 없어지고 2차인 부등식이 나올 건데, 지금은 2차 부등식을 안 배웠어. 무조건 웬만해서 사라져요. 안 사라지는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를 이게 이렇게 하면 2k 플러스 마이너스 4죠. 이것도 지금 풀 때 자꾸 부 헷갈리는 사람들 많아요. 바닥 차리고 풀어주는 대로. 2항 할 땐 부등 안 바뀌고요. 2항 하면 부 바꿔주시고, 여기서 부가 바뀌고 얘는 안 바뀌고, 양변 2로 나누면 k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될 것이고, 문제에서 말하는 가장 작은 정수 k는 2보다 크지만 가장 작은 정수는 3, 이렇게 4번이 되겠지. 그치? 세 번째 유형, 2차 함수와 직선의 지각이에요. 자, 이것도 내용 정리를 좀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이 내용 먼저 신경 쓰지 말고,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거, 두 함수. 아까 사실 이 x축이라는 것도 하나의 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수 함수. y는 0이라는 직선 함수로 볼 수 있는 건데, 똑같아요. 걔든 얘든 똑같은 얘기는 두 함수의 교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배웠던 건 중학교 때 연립방정식을 배우고 나서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의 교점을 먼저 배웠죠. x축하고 y축이 이렇게 있는데, 직선 하나가 이렇게 지나가고 y는 ax 플러스 b라고 쓸까? 또 다른 직선이 이렇게 지나갔어. 그래서 여기가 y는 cx 플러스 b라는 직선 1차 함수, 이렇게 두 개를 놨을 때요, 요 점에 잡혀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교점이라는 거지. 둘이 만나는 점이 교점. 이 교점의 좌표를 x좌표 p, y좌표 q, 이렇게 해서 요 점의 좌표가 p, q라고 하면, 이 p, q라는 점, x는 p, y는 q라는 건 20도 만족하고 20도 만족하고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그래서 이 p, q를 구하는 방법이 뭐였었냐면, 직선 두 개, y는 ax 플러스 b와 y는 cx 플러스 d라는 두 함수를 뭐해서 연립을 하게 되면 연립방정식의 해, 그게 바로 x는 p, y는 q 이렇게 나올 거라는 얘기고, 연립방정식의 해가 바로 교점의 좌표랑 같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1차 함수였는데 똑같다고요. 여기서 뭐만 바뀌는 거냐면, 직선은 하나는 그대로고 하나가 2차 함수로 바뀌는 것 뿐이야. 즉 2차 곡선이 하나 이렇게 생긴 거야. 2차 함수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해보자. 그 다음에 직선 하나가 생겨. 직선 하나가 이런 식으로 지나갔다고 칠게, 예를 들어서. 그래서 y는 얘를 책대로 mx 플러스 n 이렇게 두게 된다고 하면요,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이 교점의 좌표를 직접 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 그게 우리가 클리닉 때 냈던 문제였었지. 그 교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어, 둘이 만나는 점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는 교점을 구할 때는 항상 그렇다고. 두 함수의 교점을 구할 때는 100%야. 거의 100% 확률로 두 식을 연립해서 푸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1차와 1차는 가간법, 대입법 막 이런 거 썼었다면, 지금부터 함수 두 식 연립할 때는 굉장히 간단해. 무조건 대입법이야. y는 얘니까 y 자리에 그대로 요 식, 하나의 식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랬더니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y 자리에 넣어주고, 그 다음 옆에 있는 식 mx 플러스 n. 더 쉽게 얘기할까? 두 식 그냥 눈으로 연결하면 되죠. 그렇지? 두 식 눈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해. 그 다음에 이항을 했더니 ax제곱, x항끼리 계산했더니 여기서
b-m의 x 그리고 c 빼기 n 이렇게 2차 방정식이 작성이 될 텐데 이거에 실근이 곧 x에 대한 값, x값이 나오니까 이거의 실근이 똑같이 아까처럼 교점의 x좌표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 있고 왜? 2차 방정식이다 보니까 실근은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 실근의 개수는 두 개일 수도 있고 한 개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그래서 이게 두 근이라고 하면 한 근일 때는 이렇게 돼 있겠지. 뭐 할 때 접할 때가 될 거라는 얘기 아까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이렇게 안 만나는 경우도 생성이 될 수 있어. 직선이.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뭘로 확인하느냐? 판별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야. 얘랑 얘랑의 교점을 구할 때는 얘랑 교점을 구할 때는 연립해서 이렇게 방정식을 작성하게 될 거고 잘 봐. 이렇게 방정식을 작성하게 되었을 때 이 방정식에 이거에 대한 판별식 연립한 2차 방정식에 대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두 점에서 만날 거고 얘가 근을 하나를 가지면 교점이 하나 나오는 거니까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는 얘기고 여기서의 실근이 존재하지 않으면 만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 또한 판별식을 통해서 근데 이 판별식을 사용하는 판별식을 써야 하는 방정식은 바로 두 식을 연립한 상태. 왜? 우리가 교점 구할 때 어차피 연립을 무조건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야.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얘기가 그 얘기고요. 나중에 3차 곡선과 직선도 다 똑같이고요. 어차피 다 똑같은 방식으로 구할 거니까 그대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뭘 기억하라는 얘기냐면 이걸 기억하라고. 지금 우리가 2차니까 판별식을 사용하지만 판별식은 2차에서만 쓰는 거야. 알겠지? 2차일 때만 쓰는 거야. 3차 가서는 판별식 아니고요. 3차 가서는 이제 교점 x를 직접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연립해서 구하는 거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고 그땐 직접 근을 구해봤을 때 하나에 두 개일지 막 이런 걸 정하는 방법이 나올 겁니다. 바로 다음 단원이 여러 가지 방정식, 3차 방정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뭘 넘겨봐. 본다고 알아. 496번.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싶어. 이렇게 되고 싶은 거야. 함수, 2차 함수랑 곡선과 직선이.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교점이 두 개 생겨야 돼. 실근이 두 개 생겨야 돼. 뭐 했을 때? 연립했을 때. 자, 우리의 풀이 생각은 머릿속으로 들어가야 될 건 이거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교점이 두 개인데 교점을 생각하려면 연립해야 되고 연립을 하면 연립방정식의 근이 교점을 얘기하는 거고 교점이 두 개 나온다는 얘기니까 교점이 두 개야? 그러면 연립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고 이런 과정으로 머릿속에서 떠올리신 다음에 문제를 풀러가는 거야. 그래서 두 식을 먼저 연립을 하는 거죠. 연립은 간단하다고. y는 정리되어 있으면 그냥 연결. 그래서 3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식하고 이쪽에 있는 2x 마이너스 1 이렇게 연결한 상태에서 교점을 구하려면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되겠구나. 일단 이 방정식의 근에 대한 이야기구나 하면 넘겨. 일단 우리가 방정식을 항상 는 형식으로 만들어서 푸니까. 그래서 3x제곱 요거 이항했더니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a 절로 이항하면 플러스 a가 되었어. 이 2차 방정식, 연립한 2차 방정식의 근이 교점의 x좌표를 뜻하는데 지금은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게 아니라 교점이 두 개 생성이 될 수 있게, 즉 실근이 두 개 가질 수 있게만 만들면 되겠구나. 그럼 이 식에 대한 판별식을 쓰려고 a, b, c 확인하시고 b가 짝수네? 그럼 짝수 판별식. 반띵 제곱, 마이너스 2제곱해서 4 마이너스 ac 3a 얘가 0보다 커야 되겠구나 라는 거고 이러한 부등식 좀 잘 풀자고. 3a를 요 땅으로 이항하면 4 부호 바뀌어서 이항하면 3a 부호 바뀐 거야. 부등호 바뀐 거 아니고 양변 3으로 나눠주면 3분의 4 되고 양수로 나누면 부등 안 바뀌니까 a. 근데 답은 이렇게 안 쓴다고. 실제로 우리가 쓸 때는 문자를 왼쪽 수를 오른쪽 그대로 뒤집어서 쓰시면 답을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지금 답 쓸 땐 이렇게 써주는 게 좋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알겠지? 자, 유형 4번입니다. 2차 함수 fx와 그 다음에 그래프에 접하는 직선의 방식이라고 하는데, 자, 접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네요. 접하는 직선. 자,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었으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때가 접한다는 거야. 한 점에서 만날 조건은 둘이 연립을 해. 연립을 한 2차 방정식이 생길 거고 그 2차 방식이 중근을 가져야 되는 거지. 교점 하나, 실근 하나, 중근. 이 판별식이 0에 대해서 그럼 이게 포인트가 되겠구나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죠. 연립을 해서. 자, 바로 가볼게요.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에 접한다. 여기 있죠. 이 직선에 평행한다. 자, 그럼 이 얘기가 또 필요하네. 평행한 직선. ax 플러스 b라는 어떤 직선과 y는 cx 플러스 d라는 또 다른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두 직선이 평행할 조건.
평행하다는 얘기는 즉 좌표평면 이렇게 있으면 ax 플러스 b라는 직선이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고 cx 플러스 b라는 직선이 이렇게 평행하게 지나가야 돼. 그러면 뭐가 똑같냐면 지금 내가 여기서 이 점에서 이렇게 지각삼각형 그려보고 얘랑 똑같은 길이만큼 여기서 이렇게 그려주면 똑같은 삼각형 나오지. 기울어진 정도가 똑같다는 얘기는 그 말은 x가 이만큼이랄 때 y가 이만큼이랄 한다. x가 이만큼이랄 때 y가 이만큼이랄 한다. 그에 대한 얘기는 기울기. 그래서 평행할 조건은 기울기에 해당하는 얘네들이죠. 평행할 조건은 외워주셔도 괜찮아요. 기울기가 같아야 돼. 근데 y절편에 해당하는 b와 d는 같아서는 안 됩니다. y절편은 떨어져 있어야 평행한 거니까 같아서는 안 돼. 자, 지금 사실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대부분 풀어요. 평행에 대한 얘기 나오면. 그래서 다음 직선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이 이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얘기했잖아. 평행하면 기울기가 같아야 돼. 일단 무조건 나왔지. a는 b야. 이거 먼저 잡고 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찾는 직선의 방정식을 2x 플러스 b라고 세워놔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했던 내용, 이 내용을 통해서 얘기하자면 두 식을 연립했을 때 2차 함수인 얘랑 그다음 1차 함수인 얘를 연립을 했을 때 중근, 즉 근이 하나, 교점이 하나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라는 2차 함수랑 그 다음에 우리가 세워놓은 2x 플러스 b 얘를 2차 방정식으로 보고 풀었을 때 중근, 판별식이 0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풀어줄 거고요. 이항하시면 x제곱 플러스 되고 여기 2x 있었고 저쪽에 b 있었고요. 요거 이항하시면 마이너스 2. 이항 보고 잘 보시고 자 판별식 바로 가자. 쌍수 판별식 가능하지? a, b, c 이거니까 b 반제곱 1 마이너스 ac 하면 b 마이너스 2. 얘가 0일 때 중근일 때. 그래서 요거 가로 풀면 1 빼기 b 마이너스 2. 요거 둘이 계산하면 3. 3 마이너스 b가 0이 되는 b의 값은 3이구나. 여기 8과 다른 거 확인되죠? 그래서 답은 나왔지. 답은 b자리가 3을 쓰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가 답이겠고 a, b 구하랬으니까 a는 2, b는 3 하면 답은 5 이렇게 제시가 되겠지. 자,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교점 아까 얘기했죠. 교점은 연립했을 때 근, 실근 그것이 바로 교점. 아까 했던 얘기랑 똑같아. x축과 교점 구할 때처럼. 다만 얘는 직선이 있으니까 연립을 제대로 해줘야지. 자, 바로 가볼게요. 504번의 문제를 보시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있는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과 5일 때 교점의 x좌표라고 말이 나왔지만 우린 알고 있다. 교점의 x좌표는 연립방정식의 근이라는 거. 두 식을 연립했을 때 연립방정식의 근이다라고. 요걸 알고 푸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1과 5일 때 a, b를 구하시는데 자, 이건 아까 우리가 2차 방정식 첫 번째 유형 1번 푸는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푸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근을 알지만 근은 이렇게 알겠는데 식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식을 만들자고. 연립을 하는 얘기야. 이 근이 나오게 되는 연립방정식, 연립을 해서 방정식을 먼저 만들어주면 마이너스 x제곱이랑 플러스 ax라는 2차 함수랑 요거 x 빼기 b를 이렇게 연립하자는 얘기고. 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항에서 2차식을 만들게요. 자, 내가 언제 일로 가고 언제 일로 가는 거냐. 보통 이거 플러스 만드는 거야, 계속. 내가 인수분해할 때도 얘기했었지. 여기 플러스로 놓고 풀라고 웬만해서는. 그지? 자꾸 그래놓고 틀려놓고, 그래도 굳이 여기다 마이너스를 놓고 푸는 친구들이 있어. 꿋꿋이. 그래놓고 다 틀려.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안 틀리게 하려고. 이거 이항하시면 마이너스 ax 플러스 x 마이너스 b. 한번 썼어 일부러. 자, 정리할게. 이거 묶어줄 건데 뭐 여기를 마이너스를 묶어도 되고 플러스를 묶어도 돼. 뭐 쓰고 싶은 것부터 쓰면 나 플러스를 쓸게. 그럼 1부터 쓰는 게 좋겠지. 마이너스 a라고 써도 괜찮아요. 여기 이렇게 써도 괜찮아. 마이너스 a부터 써가지고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x 어떻게든 쓰시면 돼요. 정확하게만. 전개시켰을 때 얘랑 똑같았지만 계속 머릿속으로 눈으로 확인하면서 마이너스 b는 제로 이렇게 되겠지. 자, 이 식이거든요. 이 식이에요. 굳이 정리 안 해도 사실 상관없긴 없어. 자, 여기서 보면 두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과 5란 얘기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요 2차 방식. 요렇게 연립한 2차 방식 이거에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5란 뜻이거든. 그럼 아까처럼 근과 계수의 관계도 좋고 아니면 2차 방식 직접 작성하는 것도 괜찮고. 직접 해볼까? 그래도 사실 빠르지. 전개된다. 마이너스 1이 근이려면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 필요하고 5가 근이 되려면 x 마이너스 5라는 인수가 필요하고 최고차항에서 1 만들었지 우리. 그래서 1 그대로 놓고 전개시켜서 비교. 전개시키면 x제곱 1 빼기 5 마이너스 4x 둘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5는 제로 이렇게 됐지. 그래서 우리 자리 비교 x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 4네요. 그래서 여기
사실 보호도 잘 이렇게 보라는 얘기지. 플러스 머시기가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니까 그대로 저 안에 있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4가 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1율로 이항하시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5니까 a의 값은 5다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뒤에 상수항 이 마이너스 b자리가 마이너스 5가 되겠지. 마이너스 b자리에 마이너스 5가 있으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b 값은 5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a, b 다 나오니까 그대로 답을 내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이게 중요하다고. 중3 내용이라고. 우리 B반이었던 친구들. 겁나 열심히 했잖아, 이거. 토요일도 열심히 하고, 일요일도 열심히 했어. 나만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억울하다고, 맨날. 김성현아, 네 차례다, 이제. 너만 남았어. 알겠지? 넌 이거 저번에 보니까 어느 정도 할 줄 알던데, 그지? 요거. 오케이. 그럼 이제 대부분의 아이들이 우리가 할 줄 아는 게 돼야 돼, 이제. 자, 이렇게 생긴 2차 함수. 전개된 식 말고, 우린 얘를 꼭지점을 찾기 위해서 식을 옮겨갈 수 있었죠. 자, x에 대한 완전 제곱식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뒤에 이렇게 q, 이렇게 만들었던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 자, 그래서 이 식의 구조상을 좀 보면, 여기 있는 a랑 여기 있는 a는 같아요. 그래서 a에 따라서 a가 0보다 크면 그래프 모양이 아래로 블록하고, a가 음수면 그래프 모양이 위로 블록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었을 때 여기 값과 여기가 p와 q를 이용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꼭지점의 좌표를 알 수 있다. 꼭지점의 좌표는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이 p와 보고 잘 보세요. 꼭 보고 잘 보시고 뒤에 q 이렇게 되겠지. 여기 꼭지점. 그러다 보니까 요 x 좌표 p는 대칭축이라고 해서 여기를 얘기하지. 여기가 꼭지점 x 좌표니까 여기가 그래서 대칭축, 우리가 축의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직선의 방식이 x는 p라는 직선이 나타난다. 이렇게까지. 이게 이제 기본적인 틀이었어. 이 기본적인 틀에서 A가 양수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곳이 존재한다는 거지. 가장 낮은 곳. 그래프 이렇게 되니까 최소값, 값 중에 제일 낮은 거, 함수값 중에 제일 낮은 거. 그래서 A가 양수일 때는 뭐가 존재하냐면 X는 P일 때 최소값을 갖는 X좌표, 위치를 얘기하는 거지. X가 P일 때 여기에서 최소값, 가장 낮은 값인 Y값 Q를 갖는다는 거지. 꼭지점의 Y값 Q를 갖는다. 반대로 이제 여기서 A가 음수라면 그래 모양 보니까 여기 가장 꼭대기가 된다는 거. 가장 윗부분. 가장 꼭대기. 그래서 이때는 X는 P에서 똑같이 이 위치 같은 거. X는 P에서 최대값. 가장 높은 값. 가장 꼭대기 Q라는 값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이게 기본적인 얘기. 이제 유형 7번까지는 그대로 유형 7번까지는 그대로 이 내용이고 유형 8번부터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진화된 상태. 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여기 B반은 아직 안 한 내용인데 유형에서 바로 얘기를 좀 해드릴 겁니다. 근데 잘 들어야 돼. 여기서부터는 문제가 그냥 이것만 알아도 문제는 풀리지만 진짜 응용이 계속 들어가. 그래서 그 응용을 우리가 할 줄 알아요. 일단 볼게. 이건 우리가 했던 그대로지.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잘 봐. 음수니까 최대값 존재하는 거 맞지? 꼭대기. 그 다음에 2차 함수 다음식인데 얘가 양수니까 최소값 존재하는 거 맞고요. 제일 바닥. 그치? 오케이. 그 두 개를 구하면 되겠구나. 즉, 이거는 얘를 고치기만 할 줄 알면 될 것 같아. 첫 번째 거부터 하나씩 해보자. 얘부터. y는 마이너스 3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7이었어. 그래서 요만큼을 묶죠. 우리가 x제곱 앞에 1로 만들기 위해서 묶어주게 되면 얘는 최고차항인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면 이걸 잘하자고.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6 그럼 마이너스 6, 2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기본 요건이죠. 반의 제곱 마이너스 2의 반은 마이너스 1 그걸 제곱하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 여기까지 끊었으면 그 다음에 여기는 나가 계속 요지. 그래서 마이너스 3 요거 3개는 묶어서 써주시면 x 빼기 1의 제곱 요 녀석 사용한다. 곱해서 나가면 여기가 플러스 3이었으니까 3하고 7도 해서 플러스 10. 굳이 그림 그리자면 최고차항 음수니까 위로 블록한 상태에서 꼭지점의 좌표가 뭐냐면 여기 1,10 이렇게 되지. 1,10. 지금 우리가 문제에서 묻는 최대값은 y값을 얘기하는 거니까 최대값은 10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지. 이렇게. 자, 두 번째 식을 가져와 주면 두 번째 식도 y는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5라는 이차함수 또 마찬가지. 최고차항계수는 2로 여기까지 묶어줘. 그럼 x제곱, 2x제곱, 마이너스 8 그리고 마이너스 4 플러스 5 또 반의 제곱. 요거 마이너스 4의 반이면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2 제곱하면 플러스 4 더했다 빼서 원래대로 여기까지 완전히 샥 묶어주시고, 그럼 얘는 2에 요 녀석을 이용해서 x 마이너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요거 곱해서 나가는 거지. 곱해서 나가면 마팔이네, 마팔. 얘랑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적으면 끝. 자, 최고차항 양수였지. R로 블록했고, 꼭지점의 좌표 0이 되는 x의 값은 2와 y 좌표 마3 이렇게 되겠지. 우리가 찾는 건 최소값은 여기죠, 여기. y값. 그래서 최소값 마이너스 3. 이 둘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지금의 정답은 7 이렇게 되겠죠. 됐지? 이런 느낌으로 풀어가시면 돼요. 유형 7번에서는 일단 최대값, 최소값이 주어질 때라는 거야. 반대로죠.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게 아니라 최대 최소가 주어졌을 때에 대한 응용인데 뭐 별거 없어.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어. x는 p에서 최소값 q를 갖는다. x는 p에서 최소값 q를 갖는다. x의 범위가 따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멘트가 나오면 무조건이야. 꼭지점이 p, q라는 멘트를 바꿔서 얘기해 준 것밖에 없어. 잘 봐. 2, 마이너스 3이 꼭지점일 때 우리는 x는 2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3을 갖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 x좌표고요. 꼭지점이 y좌표에 해당한다. 그럼 최소와 최대를 가지고는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냐? 최소값을 가져? 그러면 오케이, 아래로 블록해. 즉 양수겠구나. 최대값을 가져 위로 블록해. 얘는 음수겠구나. 이런 걸 판단해서 내릴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최대 최소를 이용해서는 그걸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런 멘트가 x는 p에서 최대값 간다, 최소값 간다. 얘는 꼭지점을 알려준 거구나. 즉 APQ식에서 P와 Q값을 알려준 거구나라는 거 알고 그걸로 식을 세워서 문제풀이가 출발이 돼야 돼요. 시작이. 그 PQ를 알려줬구나라는 걸 정확히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PQ 꼭지점과 연관되어 있다. 자, 511번. 2차 함수의 그래프, 2차 함수가 x는 마이너스 2에서 최대값 13을 갖는다. 이 말은 우리가 저 식을 바꿨을 때 P와 Q 자리의 위치가 마이너스 2와 13이라는 것이고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P는 마이너스 2, Q는 13이라는 얘기고 그걸 거꾸로 풀어가자는 얘기지. 거꾸로 풀어가자는 얘기. 식을 반대로 우리가 여기서 1로 바꿔갔듯이 반대로 요걸 요렇게 바꿔가시면 되겠지. PQ 대입해서. 전기식이라는 얘기야. 그냥 단순하게. 그래서 Y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A값은 안 변하거든요. A값은 안 변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는 그대로 놓고 꼭지점 X좌표. 즉 P가 마이너스 2야? 오케이. 그럼 X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P 자리에 마이너스 2가 대입됐으니까 플러스 2로 바뀌었고 Q 자리에 13 플러스 13 끝이야. 이게 답이거든. 이게 답인데 이 답을 얘랑 맞춰가야지. 형태가 다르니까 요 A, B 자리만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야. A, B 자리를 찾는 방법은 단순해. 전개만 시키면 돼. 그래서 X제곱. 완전 제곱 제일 까먹지 말고요. 둘이 곱한 거 2배, 뒤에 거 제곱하고 뒤에 플러스 13까지. 해서 마무리 분배 마이너스 2 X제곱 곱해서 마이너스 8 X 곱해서 마8 계산하면 플러스 5까지입니다. 그래서 A, B 자리 비교하시면 A 자리에는 X 앞에 개수가 A니까 여기죠. 여기가 A, 여기가 B. 그래서 A가 마이너스 8, B는 플러스 5. 이렇게 답이 나오면 되겠다. 자, 나머지 문제가 좀 더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열심히 풀어보시고 열심히 풀어보신 뒤 질문 한번 받을게요. 알겠지? 여기 질문은 좀 많을 겁니다. 알겠지? 미리 말아야 돼. 한번 내용 설명할 건데 앞으로 돌아갈 필요 없어요. 여기서 바로 설명 드릴게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자, 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라고 말이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2차 함수 최대 최소는 꼭지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는 거야. 항상 2차 함수는 꼭지점을 기준으로.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함수가 ABC로 나오든 APQ로 나오든지 간에 일단 얘를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돌려 놓으셔야 돼요. 최대 최소 범위가 있든 없든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일단 무조건 이렇게 바꿔주시는 겁니다. 바꿔주시고요. A를 보고 PQ를 보고 그래프를 먼저 작성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최대 최소 문제 풀 때는 정확하게 X축, Y축 그려가지고 정확하게 점 찍고 이럴 필요는 없어. 이럴 필요는 없고 A를 보고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할지 위로 블록할지 결정을 해주시고 요 점의 X좌표가 P니까 자, 요 점의 좌표 P, Q라고 하면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전체에서는 여기가 제일 낮아.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위로 볼록하다, A가 함수에서 위로 볼록하다라고 하면 요점의 좌표가 똑같이 P, 들어가게 되면 전체 중에서 여기가 가장 높은 최대값이야 라는 걸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지금부터 뭘 하는 거냐면 이제 요거 옆에다가 이런 거 주는 거야. X를 범위를 줘. 요만큼만 생각해 보세요 이거야. 치수 전체를 생각하지 말고 그래프를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하지 말고 요 안에서만 생각해 볼까 라는 거야. 그래서 알파에서부터 X를 베타까지 이런 식으로 X의 제한된 범위를 주겠다는 얘기야. 제한된 범위. 그럼 이제 알파 베타가 어디 위치하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돼. 그래서 여기 X가 알파부터 베타까지니까 지금부터는 일단 P가 기준이야. P가 아까 얘기했지만 위치를 얘기하는 거거든. 꼭지점에 가는 위치. 그럼 이 P가 알파랑 베타를 봤을 때 P를 사이에 두고 있을지 알파 베타가 혹은 알파 베타가 둘 다 이쪽에 몰려 있을 수도 있고 P보다 이쪽에 몰려 있을 수도 있어. 그 세 가지 경우는 다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세 가지 경우에 따라 다르니까 답을 구하는 방법이. 자, 첫 번째 여기가 P인데 이렇게 쓸게. 쭉 X는 P가 여기인데 알파 베타가 다 왼쪽에 있는 경우야. 알파도 P보다 작은 수고 베타도 P보다 작은 수야. 그래서 알파가 여기고 베타가 여기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하면 우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신경 쓰는 거야. 그러면 이 중에 제일 높은 데가 최대값이고 제일 낮은 곳이 최소값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럼 제일 높은 곳이 어디냐면 여기가 제일 높은 곳이네. 여기가 최대값. 정확히 말하면 여기에 y좌표가 최대값. 그 다음에 여기에 y좌표가 최소값.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알파 대입해서 푸시면 되겠죠. x가 알파일 때 대입하는 거야. x가 알파일 때 대입하는 거고 요거는 x에다가 베타를 대입해서 y값 구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빨리 들어와. 이 정도로 늦을 거면 조금 늦는다고 하지 말아야지. 1시간이? 고민아 적당히 해라 이제. 내가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이제 한계가 슬슬 오기 시작했어. 자, 여기서 알파 베타인데 이번엔 알파 베타를 이쪽에 두지 않고 자, 하나는 봤더니 x의 범위를 봤더니 알파는 p보다 왼쪽에서 존재하고 베타는 p보다 커. 예를 들면 얘가 0이라고 예상할게요. 예를 들어 얘가 0인데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 이렇게 될 수 있잖아. 맞지? 하나는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그때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p에서 누가 더 멀리 있을까에 대한 이거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알파 베타가 있긴 있는데 알파가 예를 들어서 p보다 왼쪽에서 이렇게 있고 베타가 P의 오른쪽에 있는데 얘들아 잘 들어. 그래프 2차 함수 그래프 항상 대칭이거든. 알파보다 좀 더 멀리 있다라고 하면 즉 다시 말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보다 베타가 좀 더 멀리 가게 되면 더 많이 올라가지. 이렇게 똑같이 올라가는데 얘는 여기서 몇까지 얘는 여기서 이만큼 가는 거니까 더 멀리 갈수록 더 높이 올라가요. 요렇게. 그럼 우리가 잘 봐. 알파에서부터 출발해서 베타까지를 고민했을 때 항상 똑같아. 최대값, 최소값을 얘기하자면 최대는 제일 높은데 최소는 제일 낮은 곳 이렇게야. 여기가 아니지. 아까는 알파일 때 최대, 베타일 때 최소 이렇게 됐었다면 이번에는 베타일 때 최대가 인 거 알겠어. 근데 이때는 이쪽 끝점이 아니라 중간에서 최소값을 갖지. 여기 꼭지점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최대값, 여기가 최소값을 갖는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그래프가 알파가 이쪽으로 좀 더 멀리 가고 베타가 좀 더 가까워진다고 하면 여기서도 여기까지라고 하면 최대값은 여기가 최대가 될 거고 요 범위 내에서는요. 최대가 여기, 최대, 최소는 여기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 알겠어? 알겠어? 범위를 잘라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마찬가지 똑같겠지. 만약에 이 찬성 이렇게 있는데 P가 여기인데 알파, 베타가 한쪽에 이렇게 몰려 있어도 여기부터 여기까지 최대일 때, 최소일 때는 아까랑 똑같아요. 다만 반대로 돼 있는 것만 차이가 있어. 알겠지? 그래서 P와 알파, 베타 위치 확인하셔야 돼요. 자, 여기도 볼게. 똑같아. 제곱창이 음수여도 여기도 한번 더 그릴게요. 그러면 자, 만약에 여기가 P인데 P보다 작은 알파, 베타를 가지고 요 범위를 생각하자면 최대인 데는 여기, 최소인 데는 여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범위 보시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하면 알파일 때 최소값, 즉 x에다 알파를 대입하면 최소값 나오는 거고 베타를 x에다 대입하면 최대값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그래프가 만약에 여기가 P인데 여기가 x는 P인데 알파, 베타가 얘를 사이에 두고 알파가 여기, 베타가 좀 더 가까이, P에 좀 더 가까워. 그럼 여기서부터 갔다 내려와. 근데 여기서 제일 낮은 곳은 여기. 이때는 여기가 최소, 여기가 최대, 꼭지점이 최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아까처럼 알파가 여기인데 베타가 좀 더 멀리 가 있을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각했을 때 최대인대는 똑같지만 최소인대는 알파가 아니라 이쪽으로 내려오지 반대로. 알겠어? 양측 대칭에서 확인하시면 되겠고 마찬가지야. 한쪽 오른쪽에 몰려있어도 똑같아요. 여기가 P라고 했을 때 알파 베타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라고 하면 요 끝점이 최대, 여기가 최소. 그래서 내가 문제 풀 때 대부분 계속 그래프 그려주면서 할 거야. 알겠지? 그래프. 단순하게 그래프 뭐 그리는 거냐면 이렇게만 그릴 거라고 그래프 모양 파악하고 여기가 얼마인지 이거 확인한 다음에 베타, 알파 베타 자르고 요거 할 거야 계속해서. 알겠지? 그걸 계속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519번을 보시면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지. 마이너스 4에서 2까지 이차함수, 최대값 3, 최소값 9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 일단 무조건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라고 했냐면 이거라고 했어. api크 바꾸기. 그래서 fx를 바꿔놓기 시작할 거야. 여기 1차까지 묶는 거였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x제곱이고 자 요거 됐고 요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2 돼야 되니까 일단 부호는 플러스일 거고 2분의 1가 곱해서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4가 되겠지. 4x 그 다음에 플러스 k는 밖에다 이렇게 놓으시고 자 여기서 반의 제곱이죠. 반의 제곱 요 반이면 플러스 2 제곱해서 여기다가 그러면 4 더했다 빼주고 우리가 했던 대로 여기까지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 주실 거고 얘는 곱해서 나갈 거고 이렇게 곱해서 나가면 플러스 되죠. 2분의 1가 4 곱하니까 2가 될 거고 자 오케이 자 이제 바꿔보자. APQ식으로 돌려봤더니 최고창 음수 마이너스 2분의 1에 x에 플러스 2에 제곱되고 곱해서 하는 게 2였는데 밖엔 k니까 더할 수는 없고 더하기로 써놓죠. 이렇게 자 이렇게 놓고 나서 이제 그래프를 본 거지. 최고창 음수니까 위로 블록하겠구나. 자, 위로 블록한 이차함수가 하나 있고 자, 이렇게 위로 블록한 이차함수가 하나 있는데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 여기 x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2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2. 자 문제 볼게요. 이제 이런 게 있는 걸 확인하는 거야. 우리가 x의 범위가 마이너스 4부터 2까지구나. 마이너스 4부터 2까지. 오케이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는 왼쪽에 있지. 얼만큼 작냐면 2 작지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두 칸만큼 앞에 있을 거야. 마이너스 4가. 그다음 여기 플러스 2라는 거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 0, 1, 2. 4칸 더 뒤로 가야 돼. 더 멀리 가야 된다는 얘기니까 많이 가시면 돼요. 이렇게 좀 잘 그려놓으면 잘 바로 보일 수 있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래프는 다시 이만큼 내려온 상태야.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왔어. 그럼 어디가 최대값이냐면 여기가 최대값이냐 알겠지. 꼭지점이 최대, 제일 높은 점이고 이 범위 내에서 제일 낮은 곳이 바로 여기, 여기가 최소값. 이렇게 되겠네요. 지금 최대값이 문제에서 제시가 돼 있어. 얘가 3이래. 여기를 구하는 중이야. 자, 그러면 일단 최대값이 3이라고 했는데 이걸 보니까 최대값은 지금 꼭지점에 잡혀거든. 그래서 꼭지점의 y좌표는 이미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어. 얘가 지금 최대값이 갖는 위치가 될 거고 그 값이 지금 3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3이어야 된다고. k 플러스 2가 3 되는 거니까 k 값이 얼마냐면 1이라는 걸 일단 우리가 알 수 있지. 최대값을 통해서 식이 완성된 거고요. 우리가 구하는 최소값은 여기였었는데 이 최소값은 x가 얼마일 때였냐면 2일 때라고. x가 2일 때 최소값을 갖는구나. 아 그래서 우리가 찾는 최소값을 소문자 m이라고 하면 얘는 x가 2일 때 함수값 즉 여기다 2 대입하시면 되죠. 2 대입하는데 그때 k 값도 구했으니까 대입해서 풀면 되겠지. x에다 2를 넣으면 여기가 4 2분의 1 곱하면 2 앞에 마이너스 여기다 2 대입하면 2는 4 마이너스 4 그 다음 뒤에 플러스 1까지 k값 마지막 계산해주면 싹 계산했더니 답은 마이너스 5. 여기 우리가 찾는 최소값. 그때의 위치는 2.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계속 그래프 그리는 연습부터 출발해서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됩니다. 쉽지는 않을 거야. 뭐 어렵진 않지만 막 쉽지도 않으니까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처음 해보는 거니까. 자, 유형 9번. 공통 부분이 있는 함수, 최대, 최소. 자, 이 공통 부분이 있는 이 파트는 우리가 앞서서 곱셈 공식 전개시킬 때도 해봤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 할 때도 해봤고 공통 부분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 문제를 즉 주어진 식을 좀 편하게 좀 보기 좀 쉽게 놓을 수 있게 뭐를 했냐면 치환이라는 걸 했었지. 치환을 하면 식이 조금 더 간단하게 보일 수 있게. 그래서 공통 부분을 치환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함수다 보니까 자,
자, 여기 y가 여기 x에 대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라는 거지. 이게 함수인데. 뭐 2차식이 나왔겠죠. 2차 이상이 나올 수도 있어. x에 대한 식이 쫙 있는 이게 좀 식이 좀 복잡한 가운데 공통 부분이 있어. 그래서 일정 부분을, x의 식 일정 부분을 한 문자로 치환을 해. 그러면 잘 들어봐. 일정 부분의 x의 식이 이렇게 이제 마련이 됐고, 걔를 한 문자에 예를 들어 t라는 문자로 치환을 했어. 이런 식으로. 그때 대부분의 문제는 지금 우리가 2차 함수 다루기 때문에 이 일정 부분, 공통 부분이 바로 뭐가 돼? 이게 이제 공통 부분인데, 이게 공통 부분이 되는 부분이 돼. 공통 부분을 이렇게 t로 치환을 한 건데, 이 공통 부분이 대부분 2차로 나올 겁니다. 2차 인식이 나올 거야. 자, 그래 놓고 문제에서는 x에 처음 주어진 이 식에서 x의 범위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 x의 범위, 아까 이제 유형 8번을 했던 거죠. x의 범위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지만 없어도 만들어 줘야 되고요. x의 범위가 있어도 만들어 줘야 돼. 즉 치환을 하고 나면 이제 잘 들어라. x의 범위가 있든 없든 간에 무조건 t의 범위를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에서만큼이야. t의 범위, 치환된 문자의 범위를 만들어 주셔야 돼. 자, 그럼 잘 들어봐. 여기까지 합쳤을 때 이 식의 일정 부분을 t로 바꿔놨으니까 식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y는 x의 식자리에 t를 대입했어. 아, 그럼 얘는 이제 변수 t에 대한 식으로 바뀌었고, x의 범위가 주어졌든 주어지지 않았든 우리는 t의 범위를 찾아냈어. 그래서 t의 범위를 갖고 와서 이 식을 놓고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x, y 함수가 아니라 t랑 y라는 치환된 문자와 y라는 결과를 두고 t의 범위, 치환된 문자의 범위를 가지고 이 y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면 답이 될 수 있어요. 최대값, 최소값. 말이 굉장히 어렵죠. 그렇지? 자, 방법을 보세요. 방법을 보여드릴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서 진짜 내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 치환을 하고 나면 반드시 범위를 남기셔야 돼요. 범위. 치환되면 범위가 남는다. 문자의 범위, 함수의 최대 최소를 묻는 문제에서. 자, 523번 문제를 바로 좀 볼 텐데, 23번은 좀 식이 그래도 비교적 간단한 문제거든? 자, 이 과정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세요. 첫 번째, 공통 부분을 치환한다라고 했어요. 일단 식을 봐야지. 공통 부분이 있나 없나부터 봐야 됩니다. 식을 쭉 들여다 보니까 여기에 요만큼과 요만큼이 똑같이 생긴 걸 알겠어. 이거 실제 전개시키면 몇 차씩 나오니? 다 차가 나오죠? 여기 제곱이 제곱되니까 앞에. 정규식에서 풀세는 아니야. 우리가 4차함수 배운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문자인 t로 바꿔놓고 풀어보자. 즉, 지금부터 나는 t라고 놓았어. 이것을 x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놨어. 그리고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라고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만 보세요. 여기만 봐. 여기만 보면 바로 앞에서 푼 문제야. 바로 앞에서 푼 문제. y는 x제곱 플러스 2x일 때 x의 범위가 이렇게 움직일 때 라는 이거를 그냥 하나의 함수로 볼 수 있지. 그렇지? 요거 그냥 x랑 y처럼 생각하라고 t를. 그러면 일단 우리가 뭘 찾는다고 했냐면 치환된 문자, 즉 우리가 여기를 t로 바꿔주게 되면 식을 이렇게 바뀌었을 수 있지. 이 식을 y는 얘를 t로 바꿨었으니까 t제곱 마이너스 4t 여기다 t 그 다음 플러스 3 요렇게 생긴 하나의 2차 함수가 됐어. 근데 아까랑 차이점은 뭐냐면 저기는 x식이었고 이번에 여기 t식이야. 그럼 변수를 t로 바꿨어. 지금 움직이는 문자를 t로 바꿨다고. 그러면 x가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 얘네들은 어떻게 움직일까? t가 어떻게 움직일까? 이걸 좀 찾아봐야 되거든. 그게 바로 이제 이거야. 여기서 x의 범위를 가지고 t의 범위를 찾아주자는 얘기인데, 그 범위를 어떻게 찾냐? 똑같아요. 우리가 했던 대로 2차 함수 최대 최소 찾듯이 풀어주시면 돼요. 잘 봐. 얘를 우리가 했던 대로 x제곱 플러스 2x에 자, 뒤에 상수항 없지. 그리고 우리가 반의 제곱을 이용해서 상수항을 만들면 완전 제곱식에 필요한 상수 반 1 제곱해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주시면 이 식은 x 플러스 1의 제곱에 나가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자, t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야. 범위 여기 있고요. 일단 그래프 볼게.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가 될 거고, 꼭 시점 x좌표가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1을 갖지. 여기.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x의 범위가 여기 있죠. x의 범위를 한번 읊어보자.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오케이, 이거 마이너스 1 여기고, 그대로 여기고.
플러스 1은 오른쪽에 있겠지. 여기 x가 1일 때. 그럼 x가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얘는 위아래로는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 일 때, 제일 낮은데 여기, 제일 높은데 여기를 왔다 갔다 해. 누가? 이 식의 값은 t를 얘기하는 거지. 아까 나왔지만 지금 우리가 t로 바꿔서 문제를 했으니까 t에 대해서. 그래서 t는 제일 낮아봤자 여기야. 그게 얼마냐면 꼭 시스템의 y좌표를 맞으니까 여기의 t 값은 마이너스 1이었고 t의 최소값. y의 최소값이 아니라 지금 t의 최소값. 그 다음 여기는 x가 1일 때니까 1 대입하면 알겠지만 1 더하기 2에서 3이야. t는 3이 최대야. 즉 x가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을 왔다 갔다 할 때 t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3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 t는 마이너스 1과 t는 3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겠구나. x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 t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3 사이. 이렇게 바뀐 거고. 그럼 그냥 지금부터 우리는 뭘 푸는 거냐면 그냥 이 식을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2차 함수를 푼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의 최대치수를 구하면 돼. 우리가 실제 찾는 건 뭐냐면 이 y라는 함수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니까 이 식의 최대치수를 구하면 돼. 이 범위 내에서. 이렇게만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똑같이 t제곱 마이너스 4t면 플러스 3. 자, 반의 제곱하시면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제곱하니까 플러스 4 마이너스 4. 그래서 나가면 t 마이너스 2 제곱되고 곱해서 하니까 마이너스 1. 얘도 최고차항 양수 2차 함수랑 똑같이. 그래서 최고차항 양수 2차 함수 이렇게 있는데 지금 t의 범위가 t의 값이 2일 때가 꼭 시점에 잡혀. 자, t의 범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야.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2로부터 3칸 앞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1은 이쯤에 있을 거고. 3은 하나 뒤에니까 조금 더 가깝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t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t가 요 사이를 움직일 때 우리가 찾는 y 값 중에 제일 높은 데가 제일 낮은데 제일 높은 곳은 여기네요. 제일 낮은 곳은 여기인 게 확인이 되겠고. 문제에서 최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구한 점은 여기인 것 같다. 누가 마이너스 1일 때야? t가 마이너스 1일 때야. 그래서 우리가 찾는 최대값을 대문자 m이라고 하면 t의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y의 값 중에 제일 높은 거. 여기서 마이너스 1 대입한다는 얘기. 1 마이너스 4 플러스 3. 답은 8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요게 지금의 답이고 밑에 문제들도 쉽진 않습니다. 쉽진 않으니까 또 아까랑 마찬가지 풀어주신 뒤 확인을 또 할게요. 010번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2차식의 최대 최소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2차 함수를 조금 더 이제 응용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정확히는 2차 함수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변수 x, y가 실수라는 조건이 반드시 붙어야 돼요. 실수. 여기는 이제 복수수가 아니라는 뜻이야. 정확히 말하면 허수 단위가 아닐 때. 자, 그때 x, y가 둘 다 포함한 식이 있고 x에 대해서도 y에 대해서도 둘 다 2차식인 경우 여기서 이런 식으로 x도 2차, y도 2차 이렇게 돼 있을 때 최소값을 구해라 이렇게 나오는데 자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x, y가 실수인 이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으로 실수는요 제곱하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지. 여기 있는 수가 0이 아니면 무조건 0보다 커지고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라는 얘기니까 0일 때 0이야. 그래서 0이 아니면 양수 0일 때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할 거냐면 어떤 식의 제곱 플러스 어떤 식의 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여기 무조건 플러스예요. 무조건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을 때 이거의 최소값은 그리고 이제 여기 뒤에 나머지 상수가 이렇게 조금 붙을 수 있어. 자, 이 식이야.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의 최소값이 얼마냐 라는 거야. 최소값을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이게 최소값 어떻게 구합니까? 단순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문자가 실수인 경우에는 여기도 무조건 실수값이 나올 건데 얘 제곱하면 무조건 이 식의 값은 0보다 크거나 같지. 마찬가지야. 이 식의 결과도 0보다 크거나 같아. 얘는 그대로 정해져 있어. 얘는 고정이야. 얘는 어떤 상수값으로 고정이 되어 있을 거야. 최소가 된다는 것은 얘는 정해져 있고 얘가 제일 작을 때 얘가 제일 작을 때 이 식이 제일 작을 때가 0이고 이 식이 제일 작을 때가 0이잖아. 그래서 얘가 0일 때 얘가 0일 때 그리고 이때 얘가 최소값 이렇게 되면 끝이지. 얘가 최소값인 거죠. 지금 뭘 만드냐는 얘기야? 제곱식 만들자는 얘기야. 제곱식. 완전 제곱식을 위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저 안에가 0일 때가 최소가 된다. 뭐 그런 의미로 굉장히 단순한 논리로 보시면 되겠죠. 주어진 식 보시고
그래서 완전제곱식 만들기니까 x에 대해서 완전식 만들기 위해서 두 항 사용할 거고 y에 대한 완전식 만들기 위해서 두 항 사용할 거고 나머지 상수는 뒤에서 맞춰주시면 돼요. 꼭 18을 사용하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냥 우리가 적당히 맞춰갈 겁니다. 맞춰갈 거니까. 자, 맨 앞에 거 2를 2로 묶어주면 x제곱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구나. 2로 묶었더니 x제곱 마이너스 6x 일단 그냥 쓰자. 그 다음에 플러스 뭐 1이니까 따로 묶을 건 없고 4y 그리고 18 이 상태에서 자, 여기를 완전제곱식으로 고쳐주자고 우리가 얘네들을. 그래서 이 부분 완전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상수항 적당히 추가할 거고 얘도 완전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상수항 적당히 추가할 거야. 그래서 일단 이 식을 조금 더 변형을 해주자면 x제곱 마이너스 6x 그리고 여기 y제곱 플러스 4y 그리고 플러스 18 우리가 함수식을 변형할 때랑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 다 1 만들었으니까 요거 반의 제곱 요거 반은 마이너스 3 이거 제곱하면 플러스 9 더했다 빼고 여기 4니까 반이면 2 그럼 2의 제곱인 4를 더했다가 빼고 그래서 우리 요만큼 완전제곱식으로 묶어주고 요만큼 완전제곱식으로 묶어주고 아까처럼 얘는 나가고 여기도 나가고 이렇게 했더니 이 식은 2에 이 세 개 묶어서 x-3의 제곱 곱해서 나가면 마이너스 18 플러스 이 셋이 묶어서 y 플러스 2의 제곱 곱해서 나가면 1이니까 곱해서 나가면 그대로 마이너스 4 하고 뒤에 플러스 18 이렇게 돼 있거든. 이 식을 다시 마무리 정리해주면 얘 먼저 써주고 여기 있는 상수항 3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4 플러스 18을 그냥 계산하라고. 계산해서 써주게 되면 2에다가 x-3의 제곱에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에 셋이 계산하다 보니까 얘랑 줘야지. 마이너스 4밖에 안 남죠.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 식의 최소값을 물어보자고 하면 이 식의 최소값은 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 2를 곱해도 이 값은 제곱을 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지고 즉 최소 0. 이 식도 최소 0. 0일 때 0일 때가 제일 작아. 그래서 그 최소값이 얼마냐면 바로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지. 지금 다 마이너스 4인데 만약에 그때 최소일 때에 x랑 y의 값을 물어본다라고 하면 얘가 0일 때 최소인 거니까 그때 x의 값은 3일 거고 그때 y의 값도 물어보자면 그때 y의 값은 얘가 0일 때니까 y 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이런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 밑에 문제는 이거까지 답하는 문제가 될 거고. 유형 11번 조건이 주어진 2차식의 최대 최소. 자 여기도 잘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어렵진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xy에 대한 조건식이 하나 있어. 이걸 만족하는 xy가 이 식에 들어갔을 때 이 얘기야. 이 xy가 여기랑 여기 이 xy에 대해서 이 식은 최대와 최소가 얼마니라는 질문이거든. 그래서 문제 마지막에 x의 범위를 이렇게 줬거든. 그럼 이 문자식을 얘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대 최소를 x가 이렇게 움직일 때 구할 수 있도록 x로 바꿔주셔야 돼. 즉 중간 과정은 바로 얘가 x로 변신해서 들어가야 되겠지. 지금 이 식을 만족한 xy라는 건 y가 x에 따라서 움직일 거란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 x가 0이면 y는 마이너스 3이고 x가 1이면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y 값이 x가 정해지면 알아서 정해질 수 있어. 그 값을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거지. 둘 다 이항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니까 x가 정해지면 y의 값은 이 식을 통해서 정해질 거야.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최대 최소를 구하고자 하는 이 식을 y자리를 x로 바꿔서 써주시게 되면 여기 y는 저 식을 만족해야 돼. 그래서 플러스 2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조건식을 대입해서 정리하다 보니까 문자 x만 남는 하나의 2차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개시키면 x제곱 둘이 곱한 거 2배 6x 뒤에 거 제곱 플러스 9 3x 제곱이죠? 이렇게 하니까 12x 플러스 18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2차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고 싶어. x의 범위가 마이너스 3에서 0까지 움직이는데 아까 했던 똑같은 거지. 얘를 하나의 함수로 두시면 되겠고요. 2차 함수를 두고 생각하면 최고차는 3을 묶었더니 x제곱 플러스 4 필요하고 플러스 18 우리한테 필요한 건 반의 제곱 4 반띵 제곱하니까 4, 4 그래서 완전식으로 묶어주시고 곱해서 나가시면 얘는 3에 x 플러스 2의 제곱 곱해서 나가니까 마이너스 12 얘랑 계산하니까 플러스 6 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는 거 똑같이 하는 거지. 자 이걸 하나의 함수로 봤을 때 최고차는 양수 2차 함수니까 아래로 올라가 있고 꼭지점 x좌표가 마이너스 2구나. x좌표가
마이너스 2. 그럼 그 x의 범위를 살펴보니까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마이너스 3이면 한 칸 옆에.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0이면 마이너스 0. 두 칸 옆이니까 조금 더 멀리.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 내려갔다가 올라갔어. 그럼 최대값이 어디냐면 둘 다 구하는 건가요? 최대값은 여기가 되겠지. 제일 높은 곳, 제일 낮은 곳 여기. 최소값은 꼭지점의 y좌표 6. 최대값은 x가 0일 때. 여기도 0을 대입하면 되겠지. 제일 편하지. 0, 0, 18. 18. 그래서 둘의 합을 구하세요. 얘네들이 더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의 정답은 24. 이렇게 되면 되겠지. 숙제는 거기까지예요. 유형 11까지.